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예 없더라고요, 기능이. 그래서 꺼놓은 상태로 그냥 다닐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불편한 게 이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못의 장PD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꼭 필요한 옵션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내 생각이에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딱 뭐다, 내 말이 맞아요, 인정? 막 이런 거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 옵션, 가성비와 상관없이 진짜 있으면 좋은 거, 가격이 얼마든 간에 많이 적어놨어요. 노트로 많이 적어놨는데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 직차! 순서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제 차는 없는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저는 정차 및 재출발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속 30% 이하는 꺼진다 이런 거 말고, 정차 및 재출발이 안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지가 가다서가 하는 거니까 발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무조건 좋죠. 갬성이나 뭐 쳐다보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이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헤드업은 진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도로 뭐 내비 표시 길 안내 필요 없어요. 속도만 나와주면 돼요. 예전에 이렇게 라인 따가지고 OBD에다 연결해서 사제로 달았었는데 좋은 게 뭐냐,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 시선이 아래로 자꾸 떨어져요. 속도를 보게 돼요.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근데 헤드업이 있으면은 유리로 보면서 내가 지금 속도가 몇인지 보이니까 과속 카메라가 많은 구간에 있어서는 진짜 편해요. 편하기도 한데 안전에도 좋죠. 시선이 자꾸 떨어지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편리함 플러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속도만 표시된 거라도 있으면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후방 카메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제 차는 없어서 제가 사제로 달았어요. 다 10만 원인가 주고서 따로 달았는데, 맨 처음에 이거를 단다고 했을 때 저한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 운전 못해? 너 주차 못하냐? 주차 잘하면 그게 뭐 필요해? 약간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뭣도 모르는 소리고, 문제는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나 가로등이 없는 이런 데는 안 보여요. 근데 후방 카메라는 밤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요. 제가 진짜 놀랐던 사례를 하나 들면은, 낚시를 갔는데 깜깜해요. 낚시터 가면 밤에, 그죠? 논바닥이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딱 돌리고 후진하려고 했는데 후방 카메라에 요런 눈빛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고양이가 뒤에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깜깜하니까 내 육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은 정말 좋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잘하건 못하건 후방 카메라는 있으면 좋지. 이거는 직차! 그 다음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 두 가지인데, 열선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따 치고, 이 통풍 시트는 저는 지금 없어서 사제로 달았거든요. 꼭 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있으면 정말 좋아요. 사제를 써보니까 느낀 게, 많이 시원하다 조금 시원하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 국산 차들이나 외제차도 그렇고 통풍 시트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소리도 안 나고. 통풍 시트는 확실히 제값을 해요. 있으면 좋아. 잘 쓰게 돼 있어. 그 다음이 이제 열선 핸들인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열선 핸들이 좋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필수라고 막 해요. 열선 핸들이 없다고 차종을 바꾸는지까지는 난 안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제로 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털로 된 커버를 씌워서. 커버는 누구 취향이에요? 내 취향. 직차! 사실 그렇게 큰 필요성은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확실히 좋다는 건 알아요. 커버를 씌우면은 잡으면 차갑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차갑지가 않을 뿐이고, 추운 한겨울에 핸들이 따뜻한 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열선 핸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왜 공감을 못하느냐, 저는 손에 다한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처럼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은 못 써요. 털이 있는 거 해야 돼요. 땀 흡수하는 거. 그 다음이 각종 안전 옵션들입니다. 이 안전 옵션들이 뭐냐, 그냥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이 두 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속도가 한 40-50km 미만이면은 알아서 차가 멈춰주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핸드폰 보고 딴짓 하다가 앞에 차를 늦게 봐서 받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정체 구간에 그런 게 많죠. 저도 한 번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전후방 센서, 주차할 때 앞이나 뒤에 센서가 있으면 삐삐삐삐삐 울리잖아요. 이것만 신경 쓰면 주차하다가 긁어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나 아니면 뭐 후측방 경고, 내가 안 보이는데 후측방 이런 데서 못 봤지만 차가 올 때 울리는 이런 안전장치 옵션들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해요. 뭐 통풍 시트나 뭐 어댑티브 맨날 쓰지만 이런 거 맨날 안 쓰지 않냐, 뭐 차선 이탈, 뭐 차선 유지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돈 아깝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자주 쓰지 않아도 필요합니다. 왜냐, 안전에 관련된 거는 거의 사용 용도가 없더라도 얘가 사고를 한 번만 막아주면 이 옵션 값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에어백은 왜 달아? 한 번도 안 쓰는 거. 그렇다고 안 달 수는 없잖아요. 큰 사고 났을 때 한 번만 터져주면
풀어주면 에어백스는 제가 파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편의 사양이 아닌 안전 사양은 내가 안 쓰더라도 무조건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이 이제 오토라이트 기능. 이 오토라이트 기능은 라이트가 자동으로 얘가 인식해서 낮이면은 꺼지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 켜지고 하는 거, 자동이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편리해요. 라이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아예 없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자동차 극장을 가게 되면은 라이트를 다 꺼야 되죠. 오토로 해놓은 것들을 다 수동으로 풀어서 강제로 꺼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왔어. 까먹고 안 돌려요. 그대로 가요. 길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보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모든 차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능은 정말로 잘 만든 옵션 중 하나다. 직차! 그 다음이 전동 시트. 이 전동 시트도 뭐 사제로 달 수 있는데 수동은 기능이 뭐 두 개예요. 다이얼식이 있고 위아래로 당기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감성인 걸 떠나서 제대로 된 조절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동이 훨씬 더 편한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잘 맞출 수 있는데 수동은 사실 그걸 맞추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단순히 전동 시트가 수동보다 뭐 빨리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각도를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전동 시트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전동 시트는 무조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 다음이 뭐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전동 사이드 미러. 이것도 사제로 한 10만 원이면 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타가 얘기 많았죠. 전동 사이드 미러가 없어서 제타 사느니 아반떼 간다 하는데 10만 원이면 달 수 있는 옵션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제로 손을 대게 되면 보증 쪽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이게 수동인 차는 거의 없죠. 요즘에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는다는 건데 이거는 자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차를 타는데 한두 번만 해야 돼. 그러면은 수동으로 해도 돼요. 근데 매일매일 타고 내릴 때마다 계속 접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이 쌓이는 정도가 크잖아요. 손으로 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동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필요한 옵션 중 하나다. 뭐 당연한 얘기로 이거 스마트 버튼키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편해서 열쇠로 갖고 돌려갖고 해도 되지만 스마트 버튼키는 정말 편하잖아요. 전동 트렁크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매일 트렁크를 하루에 두세 번씩 열닫진 않잖아요. 사용 빈도가 적어서 그런 건데 이 스마트 버튼키는 차를 타면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고 내릴 때도 또 눌러야 되는 거고 많이 사용하는 버튼 중 하나잖아요. 하루에 무조건 2번 이상은 해야 되잖아. 차를 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버튼 키는 있으면은 편리한 옵션 중 하나다. 그 다음이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SOS 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바로 사고 접수돼요. 전화 와요.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저는 이게 없어서 써보진 않았는데 캐롯 보험하면 플러그 SOS 버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생겼어요. 이게 그 버튼 누르면 바로 전화 와요. 고객님 무슨 일이시냐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는 크게 생각은 안 들겠죠. 가벼운 접촉사고다 그러면은 앞에도 보고 여기저기 보고 사진도 찍고 보험사에 전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겠지만 큰 사고가 났어요. 정말 막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막 연쇄 추돌돼가고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언제 보험사에 전화하고 경찰 부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정신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OS 버튼은 정말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몸이 아무리 다치고 막 사방이 찌그러져서 큰 사고가 났더라도 그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와요. 블루투스 연결 핸드폰 돼 있을 테니까 받아가지고 저 다쳤어요. 여기 어디인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OS 버튼은 위급 시에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모를 거다. 요거는 이제 많이 신경 안 쓰는 옵션 중 하나인데 오토 디포그라고 전방 유리에 서리가 낍니다. 서리가 끼는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대부분 이 김이 끼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 중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불편하거든요. 이 김을 없애는 동안 나는 더워지고 이 김이 없어져서 다시 에어컨을 틀면 다시 또 김이 생겨. 미치겠는 거야 진짜로.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실내가 따뜻하니까 거기도 이제 히터를 끄고 찬바람을 유리에 세게 하면은 다시 없어지는데 그럼 또 추워. 그동안은 찬바람 나오니까 다시 또 히터를 틀어야 되고 그럼 또 다시 김 끼고. 근데 이게 이런 면도 있고 두 가지예요. 안에서 낄 때가 있고 바깥에 낄 때가 있습니다. 유리 바깥에 끼는 건 그나마 나요. 왜냐? 바깥에 끼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환을 안 해도 와이퍼를 키면은 김이 딱 끼죠. 바깥 유리니까. 문제는 이제 이 김이 안에 꼈을 때예요. 이 안에 꼈을 때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디포그 기능을 앞에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지워져 갖고 다시 돌리면 다시 끼고. 그래서 이 오토 디포그는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얘가 해서 계속 번갈아 갖고 해야 되는 수고가 줄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자잘하긴 하지만 오토 디포그 기능은 그럴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 직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부분 다른 유튜버들은 한 3-4개 얘기하는데 저는 좀 많아요. LED 헤드램프 옵션이나 트림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웬간하면 넣는 게 좋은 게 확실히 가시거리가 달라요. 사실 서울 시내 주행하시는 분들, 야간 주행할 일이 없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길이 있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이에요. 차가 나 한 대야. 깜깜해. 밤이야. 그러면은 화살표 표시가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쌍라이트를 켜는데 이 가시거리가 확실히 늘어나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깜깜한 곳에는 내가 운전을 할 때 꼬불꼬불한 길이면은 내가 저 다음 길이 안 보여요. 좌회전으로 꼬불한 길인지 우회전 꼬불한 길인지 미리 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전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안 보여요. 물론 쌍라이트를 계속 켜고 있으면 해결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LED 헤드램프 정도 밝기면은 쌍라이트를 굳이 안 켜더라도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LED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 특히나 시골길, 차가 없는 길, 이런 길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LED 헤드램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차!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에 있으면 정말 편리한 필수 옵션 정리는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면은 애매한 것들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많아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옵션은 사람마다 다른 거지 어떻게 멋대로 좋다고 이렇게 추천하고 네가 정하냐, 자기 취향 아니냐. 맞아요. 이대로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제 말이 정답입니다. 이거 안 하면 당신 바보예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들은 거니까 내 생각이랑 다르네? 난 나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을 안 해보신 옵션들은 감안을 해서 들으시고, 실제로 사용하셨는데 저는 쓸모없던데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이런 편의사항을 느꼈다. 쓸데없는 댓글이 많아갖고 사실 별 신경 안 쓰려고 하긴 하는데 꼭 이상하게 딴지 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뭐 헤드업 안 사는 사람은 호구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말꼬리 잡고 늘어져. 그런 양반들은 진짜 꼴도 배기 싫어. 아마 크게 되기 힘들 거야. PPL 안 해네. 저 수입차 신차 살 땐 카비가 할인가가 제일 높죠.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 중고차 직거래할 때는 직차라는 어플이 있죠. 직거래만 하는 전용 어플입니다. 그래서 직차 어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가격적으로 이거는 괜찮다, 좋지만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고 이거는 별로지만 가격은 싸서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성비적인 옵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